최신 복사 모델인 몬테카를로 소개 및 해석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플런트에서는 R17에서 몬테카를로 모델이 베타 버전으로 들어왔고요. 최근에 2019 R3에서 많이 개선된 방향으로 몬테카를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고, 최근에 몬테카를로 모델을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열전달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모델별 빔 직진성 구현 가능 여부, 헤드라이트 해석 사례를 통한 DOMC 모델 비교, 몬테칼로 모델을 활용한 볼록 렌즈 해석 사례, 몬테칼로 모델 격자의 의존성 확인, 마지막으로 맺은 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그 부분마다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심어봤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직진성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어떤 직진성이 잘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반사, 그러니까 어디를 튕겨 나가서 빔이 반사가 잘 되느냐. 네 번째는 어떤 볼록 렌즈 같은 부분을 통해서 빔이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복사 열전달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전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전도, 대류를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복사 열전달 같은 경우에는 전도나 대류와 다르게 매개체 없이 진공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입니다. 보시면은 어, 다양한 파장대가 있는데, 열복사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구간에서 0.1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파장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열복사라고 부르게 되고, 거기는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복사 열전달이 최적 현상이 되기도 하고 그 표면 현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투과성 고체에 대한 최적 현상이 해석이 가능한 모델은 플런트 상에서 DO 모델과 몬테칼로 모델, MC 모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도 반투과성 고체에 대한 최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열전달이라고 하면 뭐 항상 키시는 모델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복사 열전달 모델을 키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하가 걸리게 되고 리소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필요할 때만 복사 열전달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수식인데, 뭐 이제 Q라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복사와 관련된 휘플럭스의 수식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복사 쪽은 이 스테판 볼츠만 그 상수 자체가 10-8승이 붙어 있기 때문에 템퍼러처 자체가 굉장히 큰 온도, 고온이 되지 않는 한 낮은 Q 값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Q 컨브라고 되어 있는 컨벡션에 관련된 항목은 이제 대류 열전달 개수에다가 온도의 차이를 곱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수계산을 해보시고 두 가지 수준이 값이 뭐 동일차수 오도가 같게 되면은 같거나 아니면 Q 라드 쪽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사 열전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예쁜 숫자를 뽑아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100에서 50, 민맥스가 100에서 50인 경우에는 Q 라드인 경우에는 한 자리의 오도를 갖게 되고, 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네, 자, 네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복사율 전달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 반면에 ATMX가 10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함수가 이제 같은 오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복사율 전달을 고려하시지 않게 되면 굉장히 큰 오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복사 모델을 고려하셔야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플루언트가 가지고 있는 복사 모델에 대한 부분이 좌측에 나열되어 있고요. 상단에 그 해석이 가능한 현상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DO 모델과 MC 모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예정인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두 가지 모델이 모든 현상을 다
해석해낼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같은 하나의 툴에 두 가지 플래그십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델이 뭔가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두 가지 모델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차이점도 보고 특별히 몬테카를로에 대한 소개를 더 해드리기 위해서 어, MC 모델이 더 장점인 부분에 예를 찾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O와 MC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DO 모델은 저희가 실제로 짜는 그 격자 메쉬 말고 솔리드 앵글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공간상의 극좌표계로 나눠지는 어, 그 솔리드 앵글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디에이티브 트랜스퍼 이퀘이션을 계산을 함으로써 복사를 계산해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잘라지는 이 솔리드 앵글 자체를 뭐 앵귤러 디스크리티제이션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조밀할수록 당연히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에 따라서 많은 메모리와 해석 시간이 요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MC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분포 함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자를 추적하고 그 추적된 광자에 대한 것을 확률 분포 함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광자를 추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히스토리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히스토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해가 정확해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메모리와 해석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서 적당한 히스토리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플루언트에서 설정을 하는 창인데요. 어, 보통 이제 복사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 뭐 이론적인 배경도 조금 복잡하고 많이들 활용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설정하는 화면 자체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디오 모델의 그 설정 창인데, 여기 보시면 앵귤러 디스크리티제이션 해가지고 뭐 세타 디비전, 파이 디비전, 세타 픽셀, 파이 픽셀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서 보통 이 디비전 값들은 같은 값, 픽셀 값들은 같은 값으로 해서 지금 211 돼 있으면은 뭐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뭐 2 곱하기 1을 썼네. 여기 뭐 55, 33 이렇게 돼 있으면 5 곱하기 3을 썼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픽셀보다는 디비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디비전을 얼마나 올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타겟 넘버 오브 히스토리스라고 되어 있어서 10의 5승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값을 이제 10의 5승은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굉장히 부정확한 결과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을 올려 가시면서 정확한 해를 찾아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몬테카를로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 몬테카를로는 R17에서 플런트 상에서 R17에서 베타 옵션으로 들어왔고, 그때까지는 이제 병렬 연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R18이 되면서 병렬이 사용 가능해지고 정식 출시가 됐지만 약간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R19에서 다 수정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R19부터는 이제 복사 모델 중에 몬테카를로 모델을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차츰 늘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리미테이션을 보통 많이 찾아보시지 않을 정도로 리미테이션이 거의 없는데요. 몬테카를로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미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2D나 행잉 노드가 있거나 아니면 논 컨포멀 메시가 있거나 뭐 시널 등에 대해서 제한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해석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MC 모델로 접근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MC 모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직진성, 얼마나 이제 똑바로 나가냐. 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똑바로 나가는 것이 조금 제한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좋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들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작성한 이제 지오메트리인데요. 전체가 실린더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유리
유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쪽 면에다가 이제 자국을 내서 거기에서 평행 빔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 빔을 쏘게 되면 반대편 벽에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본 화면입니다. 보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요것은 이제 인시던트 라디에이션을 본 값인데요. 인시던트 값이 어, 쏜 값하고 거의 유사하게, 물론 약간의 경계면에서의 확산은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MC 모델은 직진성이 잘 보장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우측은 디오 모델을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리젠드 자체가 뭐 위아래 값이 같긴 하지만 중앙으로 모아줄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MC 모델이 들어오기 전에는 디오 모델로 대부분의 해석들을 다 해오셨는데 디오 모델이 직진성이 뭐 전혀 안 되냐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뭐 조금 트릭을 쓰면 직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지오메트리를 X축에다가 맞춰서 정렬을 우선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그거를 또 Z축으로 45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고 어, 그 방향으로 빔을 쏘게 되면은 직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하시기에 갑자기 뭐 지오메트리를 돌리고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솔리드 앵글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디비전 값이 뭐 예를 들어 홀수로 들어가게 되면 위아래 다섯 개 이렇게 세타파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찍힐 수 있는 값, 지금 이제 다섯 개, 네 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다섯 개라고 치면 이게 중간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 모양을 맞춰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빔도 그 방향으로 쏘게 되면 그 영역에 좀 정확하게 찍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좋게 직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비전을 굉장히 올려서 뭐10 곱하기 10을 쓴다던가 더 올린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시간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축은 뭐 X축, Y축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디비전을 아무리 나눠봤자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모서리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찍히진 않고 약간 틀어져서 그 인시던트가 확인이 되는 경향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